이집트에 한국어 학교가 2개나 더 생겼다고요? 말도 안 돼. 왜 갑자기 이렇게나 많아졌을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을 바로 붙잡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전 세계에 11개의 새로운 세종학당이 생긴 핫한 뉴스를 전해드릴게요.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중국, 말레이시아, UAE, 필리핀,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등 9개국에 11개 추가되었어요. 이제 전 세계 252개 세종학당이 87개국에서 운영 중이랍니다. 잠깐 252개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아시나요? 2007년 몽골에 처음 13곳으로 시작했는데 불과 18년 만에 19배나 늘어난 거예요. 이건 그냥 숫자 늘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졌는지 보여주는 거죠. 언제 이렇게 많아졌죠? 하실 텐데요. 몇 년 새 21만 명 넘는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올해는 신규 지정 신청만 94개 기관, 경쟁률 8.5대 1이었다고 해요. 경쟁률 8.5대 1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94개 기관이 신청했는데 11개만 선정됐다는 뜻이에요. 이거 완전 대학 입시보다 치열한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다들 세종학당을 만들고 싶어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어에 미쳐 있거든요. K-팝, K-드라마, K-뷰티. 이 모든 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한국어 할 줄 모르면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래요. 실제로 토픽 시험 응시자 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2012년에 15만 명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4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인지 느껴지시나요? 실제 해외에서는 세종학당 행사나 시험에 대한 브이로그 기사도 많아요. 예를 들어 인도 푸네 세종학당에서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3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어로 발표했어요. 최우수 수상자는 서울로 연수 가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실제 사람들의 꿈과 감동이 담겨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나도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싶어진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각 나라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태국에서는 한국 드라마 때문에 시작했다가 한국 회사 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독일에서는 한국의 IT 기술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고요. 가장 감동적인 사례는 브라질 상파울루 세종학당이에요. 거기서 한국어를 배운 한 학생이 삼성에 취업해서 지금은 본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 하나 배운 게 인생을 바꾼 거죠. 특히 이집트에서는 예전엔 카이로에 한 곳뿐이었는데 대기자가 1280명이나 돼서 추가 지정을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유학생이 12,000명이나 될 정도로 토픽 열기가 뜨거워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오랫동안 한국어 배우고 싶었던 친구들이 새로운 세종학당이 생긴다 하고 환호하는 순간을요. 이게 바로 감정 피크입니다. 이집트 상황이 정말 심각했거든요. 카이로 세종학당 앞에는 매일 아침 7시부터 줄이 서 있었어요. 근데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야 했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추가로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은 더 재미있어요. 거기서는 한국어 배우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거든요.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어 할 줄 알면 뭔가 쿨하다는 인식이 생겼어요. 실제로 타슈켄트 거리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이런 대도시는 이미 포화 상태라서 이제 2에서 3선 도시로 확장하고 있어요. 시안에 새로 생긴 세종학당은 개관 첫날 등록자가 500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교들은 단순한 어학원보다 훨씬 더 커요. 외교부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모벌 KSI 앱이 고급 한국어 과정까지 지원한다고 해요. 즉, 세종학당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한국어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선순환 구조예요. 학교도 늘고 앱도 발전하고 수요도 계속 커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세종학당이 그냥 한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요리 수업도 있고 K-팝 댄스 클래스도 있고 태권도 수업도 있어요. 심지어 한국 전통차 마시기 체험까지. 필리핀 마닐라 세종학당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 영화 상영회를 해요. 자막 없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거죠. 학생들이 기생충 보면서 한국어 공부했다고 하니까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디지털 교육도 혁신적이에요.
VR을 활용해서 경복궁을 가상으로 체험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독일 베를린 세종학당에서는 AI 튜터가 학생들의 발음을 실시간으로 교정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이제 각 나라별로 어떤 특색 있는 세종학당이 생겼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쿠알라룸푸르에 새로 생긴 세종학당이 완전 하이테크예요. 홀로그램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홀로그램으로 등장해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거죠. 미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UAE의 두바이 세종학당은 중동 지역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등 주변 국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아랍어로 된 한국어 교재도 새로 개발했다고 해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종학당은 유럽 내에서 가장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만들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쿠킹 코리안 클래스가 있거든요. 김치 담그면서 맵다, 짜다, 시다 이런 형용사를 배우는 거죠. 이탈리아 로마 세종학당은 예술과 한국어를 결합한 수업이 인기예요. 한국 전통 서예를 배우면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한국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의 예술적 감성과 한국 문화가 만나니까 시너지가 엄청나다고 해요. 이제 실제로 세종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세종학당에 다니는 아메드라는 학생이 있어요. 처음에는 BTS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국대학원 진학을 꿈꾸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세종학당의 디나라라는 학생은 한국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토픽 4급을 따고 한국어로 화장품 리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독일 베를린 세종학당의 마르쿠스는 한국의 IT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삼성 독일 지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고 내년에는 서울 본사로 파견 갈 예정이래요.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 세종학당이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025년에 세종학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완벽하게 결합한 하이브리드 교육을 실현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온라인 수업이 이제는 혁신적인 교육 방법이 되었거든요.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전 세계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을 듣고 각자 집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보는 쿠킹 클래스도 있어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버추얼 코리아 투어예요. VR 기술을 활용해서 경복궁, 제주도, 부산 등 한국의 명소를 가상으로 여행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거죠. 학생들이 진짜 한국에 온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생생하다고 해요. AI 튜터 시스템도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학생 개인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문제를 내주고 발음 교정도 실시간으로 해줘요. 24시간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해요. 세종학당의 확장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서 문화 교류의 새로운 차원을 열고 있어요. 각 나라의 세종학당들이 서로 연결되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집트 세종학당 학생들이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들면 그 레시피를 독일 세종학당과 공유하는 거죠. 매년 열리는 세계 세종학당 축제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올해는 50개국에서 참가해서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한국어로 공연을 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해요. 특히 흥미로운 건 각 나라의 문화와 한국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융합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 세종학당에서는 한국 음악과 마리아치 음악을 결합한 K-마리아치를 만들었고 인도 세종학당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과 볼리우드 댄스를 결합한 공연을 선보였어요. 이렇게 빠르게 확장하는 세종학당이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교사 부족이에요. 252개 세종학당에 필요한 한국어 교사를 모두 충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지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집중연수를 받은 현지 교사들이 돌아가서 가르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또 다른 과제는 교육 내용의 현지화예요.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해요. 예를 들어 아랍어권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익숙하니까 한글 교육 방법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도전들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AI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고 있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한국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느껴지나요? 지금 한국어에 대한 글로벌 붐은 단지 유행이 아니에요. 정말로 세상 곳곳에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거나 언젠가 세종학당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 이 채널에서 현지 생생 후기와 공부 노하우를 계속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각 나라별 세종학당의 특별한 수업 현장을 직접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앞에서 한국어 수업을 했다고 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실크로드 유적지에서 한국 역사를 배우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11개가 늘어났다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문화의 다리가 생겨나는 순간 꿈이 자라나는 장면이에요. 우리 모두 세계 어디서든 한글로 마음을 전하는 날을 함께 만들어가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집트의 한 학생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의 한 청년이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는 꿈을 키우고 있어요. 독일의 한 엔지니어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열심히 TOPIK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세종학당 11개 추가라는 작은 뉴스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꿈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도 세종학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꼭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나라의 이야기나 브이로그를 찾아서 들려드릴게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한국어가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는 언어가 되어가는 이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